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석 고등수학 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7번째 시간이고요. 연습 문제 7번째입니다. 바로 1차,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이 7-1번부터 첫 문제 시작해서 끝 문제까지 잘 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고요.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하나하나씩 뭔가 배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고 꼭 미리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문제 풀어보실 거죠? 네, 동영상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본 후에 공부해 본 후에 수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문제부터 시작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출발! 자, 그러면 7-1번부터 선생님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가볼 텐데 딱 뭐가 보입니까? 절대값이 보여요. 절대값 보일 때는 반드시 어때? 이거를 범위로 나눠줘야겠지? 이 0 되는 값이 얼마냐면 경계값이라 해서 경계가 되는 값이 1입니다. 그러면은 1을 경계로 해서 두 구간으로 x의 범위를 만드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한번 x 표현하시고 왼쪽에 한번 표현해 보신 다음에 자, 범위를 쓰는데 오른쪽부터 하시는 거야. 작거나 같다, 작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두 개로 만들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첫 번째입니다. x가 그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자, 1보다 클 때는 이 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쟤는 2가 있고요. 자, 얘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x-1 되겠고 5-3x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x-2가 되겠고요. 5-3x다. 넘어갔더니 5x는 이렇게 7 나오게 되죠. 이때 x값이 5분의 7인데 반드시 어떤 걸 확인하냐면 1보다 큰 범위에서 얻어진 답이죠. 그래서 1보다 큰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죠. 1보다 크니까 그렇지 얘는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그죠?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1보다 작은 범위 풀어봐야 되죠. 네,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범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이 식은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정이 되고요. 이 식을 이렇게 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붙으면서 x-1 되겠고 5-3x죠. 그죠? 자, 왼쪽에 저 식은 이 범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5-3x이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 x가 되면서 얼마? 이렇게 3이 되는데요. 이 3이라는 값이 1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3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에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5분의 7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1번 정답 얼마라고요? 5분의 7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은 5분의 7. 됐죠?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2번을 또 보시면 절대값 두 개가 있네요. 그죠? 하나가 있을 때 있었고 방금 이제 두 개 풀어야 되는데 자, 두 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당연히 0 되는 값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0 되는 경계값을 표현해보자. 자, 얘는 0 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0 되는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x, 여기다가 x 표현해 보시고 자, 범위를 나타내 주는데 요 사이사이마다 범위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어떤 범위? 이렇게 작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작다 해서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만들어져요. 3개. 첫 번째 범위 하나, 두 번째 범위 2개, 이렇게 3개 만들어져.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가볼게요. x가 얼마? 5 이상이죠? 5보다 커요. x는. 그러니까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돼?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죠? 어때요? 5보다 크면 당연히 플러스겠지.
그래서 식을 결정을 해보시면 1 플러스 2x. 자, 그런데 선생님 하나 꿀팁 알려줄게요. 절대값에서는 a-b나 b-a나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평상시 앞에가 x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보다는 x-5로 바꿔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도록 하세요. 왜? 보기 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5보다 크기 때문에 어때요? 5보다 크니까 당연히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표현하시고 이렇게 플러스, 원래 있던 마이너스고요. 그죠? 이꼴 3이다 이렇게. 그러면 2x랑 x랑 더해서 어때? 빼주니까 얘는 x가 되겠고 이렇게. 그죠? x 되겠고 얘는 얼마다? 얘는 이렇게 플러스 6 되겠지? 얘는 이꼴 3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때 x 값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빼기 3인데 빼기 3이 5보다 큰 범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2번. 자, 요 사이 들어가는 범위 가지고 또 알아봐야 되네요.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를 알아보자. 요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있죠? 그런 값을 넣어서 절대값을 결정하시면 참 풀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자, 0 대입해 볼게요. 플러스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예요. 그지?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가로치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앞에가 또 마이너스라서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x-5는 이렇게 3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2x랑 x랑 더해지기 때문에 3x가 되겠고 1과 마이너스 더해지면 빼기 4가 돼서 이렇게 3이 되죠. 여기에서 x값은 자 넘기면 7인데 3분의 7이죠. 3분의 7은 2점 얼마야? 그죠? 대략 2점 얼마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답은 빨간 데면 쳐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작아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뭐 얼마 대입할까요? 이런 것 마이너스 이런 거 대입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 대입해서 부호만 알아볼까? 부호만 알아볼 수 있게 대입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었다 생각해봐요. 이 값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 나오니까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 나오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x-5가 되면서 이꼴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고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5, 그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이 x는 넘어가니까 9가 돼서 x값은 빼기 9다. 마이너스 9가 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풀어봤더니 x값이 얼마 나오냐? x값은 3분의 7과 그죠?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가지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한글로 또는 쓰는 게 더 정확한 답입니다. 또는이라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볼게. 3번 가보자. 자, 지금까지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뭐 앞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3번을 또 가볼까요? 3번. 자, 3번은 이거 뭐야? 그냥 2차 방정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ax제곱. 자,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6 이꼴 제로인데 그죠? 2차식이에요. 2차식은 풀이 방법 뭐야? 1번, 2번. 그죠? 두 가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그죠? 안 될 때 뭐 한다? 근해 공식이죠? 물론 세 번째 별도로 완전 제곱식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번째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때 쓰고요.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는 요 둘밖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 하는 게 풀이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우린 그래서 자 식을 딱 알아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될까 이게? 돼? 맞아요. 되는 거예요. A하고 1이죠. 자, 2에 나오려면 되게 2가 필요하고 3 필요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고요. 여기다 x 표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인수분해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ax 빼기 3, 그 다음에 x-2 이꼴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x를 구해보니까 x 값은 하나가 a분의 3이고요. 또는 x 얼마다? 2다. 그죠? 여기에서 a 값은 0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건 값이 성립하죠. 분모가 0 아니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x같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얘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인데 비록 문자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답 써놓을게요. 그래서 x 값은 얼마? a분의 3 또는 그 다음에 2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답도 이렇게 선생님이 구해봤어요. 됐죠? 핸드폰 울리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게요. 핸드폰을 음을 이렇게 해놓은 걸 깜빡했어요. 선생님이 무음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 딱 보니까 2차식인데 아까 얘기했지 방금 얘기했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 뭐 한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렇지 근해 공식으로 해결을 해보셔야죠. 알죠? 근해 공식, 그지? x는 직접 바로 구해볼게요. 그래서 얼마? 2a분의니까 2 곱하기 3분의 우리 친구들 잘하니까 바로 할게. 얼마? 6분의, 그죠?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얼마? 2, 그죠?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곱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x를 구해보니까 6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허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i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4번까지 표시해보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미 1번 정도는 잘 풀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이? 그죠? 잘 풀었겠죠? 다음 문제 선생님이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7-2번. 자, 가우스 정수라 부르는데 알죠? 자, x가 뭐야?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값을 넘지 않은 제일 큰 정수를 말합니다. 가우스가 말했기 때문에 가우스 정수라 불러요.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2.54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죠? 2.54를 크지 않는 얘보다 크지 않은 제일 큰 정수 얼마입니까? 제일 큰 정수가 이렇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보다 작은 정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 2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가우스 정수가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안에 있는 값이 얼마일 때 나오냐? 2.54뿐만 아니라 뭐 2.99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2가 나오게 되거든. 그죠? 가우스 정수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x는 얼마? 2 이상, 그죠? 3 미만에 있는 모든 값은 전부 다 이렇게 2가 된다. 그런 기호입니다. 기호. 약속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누가? 가우스가 했으니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걸 지켜주면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얘는 정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수, 그죠? 이꼴 정수 이렇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소수 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그지? 같으려면? 자, 보세요. 얘는 가우스란 말이에요. 가우스는 기호 자체, 이 안에 어떤 값을 하더라도 이 결과는 다 뭐가 된다? 이 결과는 정수가 돼야죠. 그죠? 그리고 얘도 뭐예요? 가우스죠? 그래요. 얘도 정수고요. 이도 뭐야? 정수잖아요. 아, 그러면 같으려면요. 이 x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없어. x 값도 정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정수일 때 뭐가 같냐면요. 가우스 x 같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3이면 있잖아요. 가우스에서 3 같은 거거든. 그래서 x가 만약에 정수인 걸 알게 되면 가우스 x랑 어때? 같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살짝 어려워요. 그런 내용이 숨어있는 거 발견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정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려면 이 x는 정수일 수밖에 없고 그때 x는 뭐와 같다?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x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자, 바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풉니까? 자, 풀어봤더니 좌변은 3분의 x 플러스 2만 남게 되고요. 우변 값은 이렇게 2만 남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범위로. 알겠습니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어떤 식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정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식이라 할게요. 선생님이. 그 식은 말이에요. n부터 n 플러스 1까지 값을 갖는 거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기 바랍니다. 됐죠? 우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거냐? 그럼 반드시 범위 만들어 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2에서부터 그지? 3분의 x 플러스 2가 3보 작다는 이런 범위를 만들어내야 당신이 실력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실력자, 능력자가 돼야 돼. 김종국? 아 그래요. 능력자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 김종국은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러닝맨.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정수를 나타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가우스 범위 만드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한다? x 구하면 되겠지? 끝났어. 그죠? 그래서 3 곱해 보니까 얼마가 되겠어? 6 되면서 x 플러스 2가 되겠고 3, 3은 9다. 이제 2 뺐더니 얘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7 되겠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x 값의 합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 뭐 있습니까? 이 안에 x 값은 4, 그죠? 5, 6 있잖아. 이걸 다 더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15다. 이렇게 되겠죠? 몇 번? 3번의 선택지에 표시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 정석책이 가우스를 자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우스가 이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지식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가우스는요. 앞으로 대학교 가도 쓰이고요. 막 쓰이기 때문에 이건 가우스는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한 번 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7-3번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7-3번. 이 문제는 이미 해가 나왔으니까 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입하라는 거죠. 그죠? x값이 1이 해기 때문에 바로 근이기 때문에 2차 식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K값에 관계없다. 야, 이거 나왔어, 이거. 그죠? 뭐가 떠오릅니까? 떠올라야 돼. 뭐야? 그죠? 항등식이요. 어떤 식? K에 관한 항등식. 그죠? K에 관한,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0 되게 하라는 얘기야. 그제? 얘가 0 돼야 되고 0 되면 되겠죠?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0 된다. 이거야. 이 문제는 풀이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첫 번째는 뭐야? 해를 대입해라. 두 번째는 그 식을 K에 관한 식으로 내림차순해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가볼게요. 자, 해가 1. 그거 대입하면 되죠. 해는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해야 대학 갈 수 있죠.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K 플러스 P 플러스 K 플러스 1에 Q 이꼴 제로인데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그지? 그래서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전개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K 플러스 P 플러스 전개했더니 KQ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러면 K를 이렇게 묶어주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P 플러스 Q 이꼴 제로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0 되기 위해서, 그죠? 0 되기 위해서는 얘가 0 되고 얘도 이렇게 0이 돼야만 되겠죠. 우린 그래서 이때 Q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Q, 그죠? P는 마이너스 Q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P 값이 1이다. 결국 PQ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 둘을 곱해 줘란 얘기죠.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몇 번? 2번 답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용어들 꼭 기억하시고요. 수학에서는 뭐다? 수학도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 문법대로 시킨대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뜻을 이해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은 그 문장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그 해법만 이해하신다면 이런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7-4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7-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거의 풀이를 외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실수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랬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2차 방정식이죠. 누가 실수냐면 바로 개수가, 그죠? 여기는 A, B, C. 요 개수가 실수일 때만 적용할 수 있어요. 실수일 때만. 여기에 하나 근이 만약에 알파가 되면 또 하나 다른 근은 반드시 켤레가 꼭 같이 한 쌍이 돼갖고 근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x5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그죠? 여기 a, b, c가 모두 1이기 때문에 다 실수가 되잖아. 여기에서 이제 x를 구하면 알겠지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루트 3i라 해서 항상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한 쌍이 돼서 이렇게 허근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는 이 복소수 근이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이 근은 이렇게 항상 켤레가 한 쌍이 돼갖고 두 근이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 조건이 필요한데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가? 요 개수가.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이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가볼게. 자, 이 문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멘트들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렇죠? 이런 말 써있잖아. 실수 ABC, 그죠? 그랬을 때 이 허수 알파가 바로 2차 방정식의 뭐다? 해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해잖아요. 그 반드시 켤레도 반드시 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둘 다 요 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풀어보기 전에 알파 대입해 볼게요. 자, 알파를 대입해보면 알겠지만은 A알파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 이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요 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요거 해를 물어봤는데 그 해를 알파라든가 알파바 이 모습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자, 그런데 반드시 이 식이 제로기 때문에 이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 2차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질까?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 x는 누구일까? 그죠? 딱 보이시죠? 그지? x 값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이 모습이 되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야겠어. 그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 볼까요? 뭐가 되지? a 알파의 제곱. 자, 대입해 볼까요? 그렇지. b 알파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돼서 얘가 나온단 말이야. 결국 얘가 나온다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이죠. 0 된다는 것은 바로 뭐야? 근 또는 해란 얘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근이 나올 때는, 그죠? 이렇게 나올 때는 얘랑 한 쌍으로 근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근이기 때문에 또 뭐가 근이겠어요? 여기다가 켤레한 것도 바로 근이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근은 x가 누구다? 바로 마이너스 알파하고 켤레한 거, 즉 빼기 알파바. 이게 바로 요 식의 해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있는 정답은 x가 요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 자, 마찬가지에 사용하는 거야. 얘를 써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얼마 대입해야겠어요? 얼마를 대입해야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0이 나올까? 그걸 고민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문제랑 잘 비교 한번 해볼까요? C랑 A가 가운데 축으로 해서 바뀌어 있죠. 이럴 땐 역수가 답입니다. 그걸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X는 얼마 대입하냐면 이렇게 역수를 대입해 보는 거야. 왜? 이 둘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는 역수를 대입해 보시는 거야. 선생님이 대입해서 알아볼게.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이게 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넣어봤더니 얼마야? 알파분의 1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입하면 얼마 되겠어요? 자, B 곱하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A 이꼴 제로 되겠지. 자, 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아직은. 자, 아직 모르기 때문에 냅둬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C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B 플러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알파의 제곱으로 통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C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 알파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것은 이 식이 0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얼마? 알파분의 1 넣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식에 바로 해가 되겠죠. 그럼 해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얘가 실수해서 이게 근이라면 반드시 누구도, 그죠? 얘도 근 된다고 방금 배웠어. 선생님이 외우라 했습니다. 알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도 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정답 해는 누구? 알파분의 1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야? 1은 실수기 때문에 그냥 1이죠. 얘는 허수기 때문에 이렇게 켤레가 붙어야 되죠. 그지? 그래서 자, 두 번째 정답은 바로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해가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2차 방정식 자 다시 한번 할게요. A, B, C가 실수 조건에서는 자 한 개 해가 알파면 반드시 켤레가 한 쌍으로 같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언제?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C랑 A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는 뭐가 답이다? 역수 형태가 답이라는 것도 반드시 외우면 좋겠고요. 여기에 마이너스였다면은 빼기 붙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 7-5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7-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2차 방정식은 앞에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자, 일단 보면 알겠지만 한 근을 오메가라 했으니까 오메가를 어떻게 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얘부터 대입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대입해 봤더니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이렇게 제로가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양변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인데 0 곱해도 0이죠?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아, 오메가 3승 빼기 1이죠? 이건 뭐야? 오메가 3승 1이 1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좀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는데 요 식이 바로 이게 근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근이면 그죠? 켤레도 이렇게 한 쌍으로 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외워보시고요.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자, 그런데 하여튼 두 번째 가볼게. 자, 여기 이제 뭐 대입하면 됩니다. 자,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밑에는 또 뭐야? 오메가 플러스 1이죠.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시면, 잘 관찰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관찰해 보시면 이 값이 어때? 넘어가면 되잖아, 그지? 아니면 얘가 넘어가면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오메가 플러스 1이 넘어갔어요. 그죠? 요게. 자, 이게 넘어가 주면은 요거 대신 뭐가 같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메가 4승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4승이라는 거는 오메가와 같아. 그래서 여기 분자에다가는 오메가를 대입하면 되겠고요.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요거 둘 남겨놓고 얘만 여기로 넘어가면 되죠? 요거 남겨놓고 얘만 넘어가면 얘는 뭐가 같냐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같다. 아이고 이제 뭐가 보입니다. 자, 이건 양변에도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6승이 1 되잖아요. 분자값은 1인 갈 수 있고 3승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4승 한 차례. 자, 아까 얘기했어. 이 4승은 뭐가 같다? 오메가가 같아요. 자, 8승 뭐가 같아요? 8승. 8승이라는 것은 이거 제곱하면 되겠네. 이거 제곱. 그죠? 그러니까는 오메가의 8승은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죠? 오메가의 제곱과 같아 얘는. 그죠?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오메가의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와 똑같죠? 그래서 자, 여기는 똑같이 오메가 제곱을 그대로 쓰고 똑같은 답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하면 됩니다. 그죠? 오메가 플러스 1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그죠? 이제 할 것 같고요. 넘어갔더니 얘는 또 뭐가 같습니까? 자, 오메가 3승, 1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 얘들은 다 1이잖아. 1 없애버려. 그죠? 모두 1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이 12라는 숫자를 3으로 뭐 했을 때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1승과 같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의 5승도 마찬가지 3 나눴을 때 나머지 2승 나오잖아요. 그지? 그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그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 남겨놓고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것 같고요. 뭐 대입하면 되겠지? 하여튼 잘 풀어봅시다. 약분했어. 얼마가 되니?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2분의 1이죠. 이건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4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2분의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는 우리가 빨리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7-6번 들어갈게요. 자, 7-6번. 이 문제는 방금 풀었던 문제 유사하게 이어서 갈 테니까 앞서서 이제 풀었던 거랑 이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보이죠? 뭐 그거만 약간 다른 것 뿐이고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
한 근을 오메가라 했죠. 그럼 당연히 오메가 봐도 얘도 근 된다는 사실이야. 그건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이. 일단 뭐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자,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자, 근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어떻게 0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선생님이 약간 입이 좀 꼬입니다 갑자기. 하여튼 간에 이렇게 0이 나왔는데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알죠? 오메가 플러스 2 곱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 드는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렇게 제로가 됐다. 그죠? 우리 그래서 전개해주면 오메가 3승 플러스 0 되니까 오메가 3승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거 풀 수 있어요. 좌변, 우변 같다고 놓고 해서 A, B가 뭐야? 바로 개수죠? 개수 관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항등식이에요. 그죠? 항등식이라서 이렇게 비교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풀이 방법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보자. 1 되는데 오메가 3승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대입하고요. 그죠?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있잖아요. 오메가 제곱에다가는 뭘 대입할까요? 그죠? 넘기면 되겠지, 이거. 오메가의 제곱은 넘기면 오메가 빼기 1이다. 그래서 자, 오메가 제곱 대신에 이렇게 차수를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오메가 빼기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 되는데 자, 마이너스 3오메가가 있으니까 더하면은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죠? 얘랑 더해서 오메가 나왔고요. 더하기 3 빼기 3 사라지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러면은 뭐 저 x를 구할까?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잘 보시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 같잖아요. 그죠? 얘 대신에 어때? 오메가 제곱분의 1로 나타내시고요. 이 값을 오메가로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오메가를 곱하면 이런 거 연습하면 되거든요. 오메가 3승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풀었더니 그죠? 얼마 나왔어요? 좌변이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결과가 그럼 이 마이너스 오메가랑 뭐랑 같냐 이거야. 이 마이너스 오메가랑 얘랑 같아야 되겠지? 우리 항등식이라서 개수 구하는 문제란 얘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 A가 얼마가 돼야 돼? 그죠? 얘 같으려면 A 값은 마이너스 1 돼야 같겠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B는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 우변, 개수 비교해서 구하는 항등식 문제거든요. B 값이 이렇게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우린 그래서 A, B 값을 항등식 문제 개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을 기억해 보시고 이 식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푸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2번은 또 뭐야? 마찬가지죠. 또 얘로 푸는 거야. 얘로. 그지? 선생님이 2번 이렇게 갈게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오메가 대입하시고요. 빼기 2인데 오메가 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오메가 빼기 1 되겠고요. 플러스 얘 뭐야? 그죠? 1 빼기 오메가가 누굽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A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또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알겠지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만 남겨놓고 얘가 여기로 이항이 되면 오메가란 얘기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죠. 오메가 분의 3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B와 같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분이 되겠지. 자, 얼마 이거? 풀었더니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얘랑 풀면은 자,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아까 유상을 해봤는데 오메가를 곱하는 애도 오메가를 그죠? 그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3승 A 오메가 계속 오메가니까 오메가 자꾸 떠올라. 무슨 게 나오네. 미안합니다. 자, 이거 오메가 3승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A가 돼요. 그죠? A 오메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3승 값이 1이기 때문에 자, 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오메가로 묶어보면 뭐가 되겠어? 자, 묶었더니 A-1 플러스 2는 이렇게 B가 되겠죠? 자, 여기는 오메가 없네요. 그럼 얼마? 이게 0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어때? 사라지면서 B는 이렇게 2만 갖다가 되겠죠. 여기 약간 좀 불안하신 분은 여기다가 0 오메가 해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0 곱하기 오메가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A 값이 1 되겠고 이때 B 값은 2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연습만 잘해도 충분히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문제로 모실게요. 7번 7 가봅시다. 7 아니야 77 그래요. 영어가 하여튼 미안합니다. 들어가실게요. 자 7-7번 문제 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서 지난달에 A1 하는 노트북을 B게 팔았대요. 그럼 만약에 100원인데 10개 팔았으면 얼마야? 1000원 정도 팔았겠죠. 그죠? 이 달에 노트북의 값을 X% 올렸더니 지난달에 비해서 판매량은 이만큼 줄은다. 당연히 가격 올리면 비싸기 때문에 못 사겠죠. 그래서 판매량은 줄어드는 거야. 그랬을 때 총 판매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12%가 감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X의 값과 X가 어떤 값이야? 바로 노트북을 올린 값이죠. 그랬을 때 이달 노트북의 값을 구해보란 얘기예요. 얼마? A1짜리가 그죠? X% 올렸기 때문에 그 X를 구해서 A가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말이죠. 얘를 배워볼게요. 만약에 1000원짜리인데 그죠? 만약에 20% 올렸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곱하면 안 돼요. 그럼 200원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플러스 1은 바로 1000원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증가할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20% 뭡니까? 20%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값으로 표현할 때는 소수점이죠. 0.1로 표현합니다. 즉 100분의 20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20%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올린 값까지 플러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값이 1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플러스 해주고 곱했을 때 200원 더해서 이렇게 1200원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1000원인데 200원만큼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지. 올라갈 때 플러스가 되겠고 만약에 내려갔다 어떻게 할까요? 내려갔다는 얘가 마이너스 되겠죠. 20%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은 어때? 이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뺐을 때 얼마가 되겠어? 이 값은 8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린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지난달에 A1짜리 노트북이었어요. 그죠? B게 팔았으니까 현재 판매가 알아볼까요?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는 자, 총 판매액이 A1짜리 B게 팔았으니까 이게 바로 전체 판매액 되겠죠? 그런데 노트북 값을 올렸어요. 노트북 값이 A인데 A짜리를 얼마만큼 X%만큼 올렸으니까 플러스 되겠지? 그래서 100분의 X 이렇게 플러스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건 노트북 올린 값이 되겠죠. 자, 올린 노트북 값이다 이거야.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얼마? 자, 판매량은 B게 팔았었는데 EX만큼 줄었다 해서 감소,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B게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얼마만큼? 100분의 EX만큼 감소했다 이거죠. 이건 뭐야? 내린 판매량 되겠죠? 내린 판매 개수. 그죠? 하여튼 이렇게 곱했더니 전체 봤을 때 총 판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A, B가 되겠죠? 그지? 얘를 말합니다. 그 금액은 바로 12%나 감소했다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A, B 곱한 값이 얼마? 감소했어요. 12%니까 100분의 12가 되겠죠? 선생님이 중간에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100분의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총 판매 금액. 바로 한마디로 뭐야? 12% 내려서 전체 판매 금액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얘를 풀면 되는데 여기에서 A, B 값을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좌변, 우변은 이렇게 왼쪽에는 X만 남았고 여기에는 숫자만 남았으니까 이런 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지? 여기다가 100 곱하고 100 곱하면 얼마? 여기는 1000 곱해야 돼. 1000.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100 곱해볼게. 100. 100 곱하기 100은 100에서 100 곱 피나겠다. 그죠? 하여튼 100 더하기 100 곱해서 X야. 그죠? 곱하기 100 곱하면 또 100 빼기 2X겠죠? 그러니까 100을 두 번 곱했어. 100을 두 번. 그러니까 1000 되겠어. 오른쪽은. 자, 1000 곱해볼게. 1000. 그럼 1000 되겠죠. 이렇게. 자, 1000 곱했어요. 그럼 어때? 사라지면서 1200 되겠죠? 이렇게. 자,
자, 이제 어떻게 곱해보면 알겠지만은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x고 플러스 100x니까 마이너스 100x가 되겠고요. 플러스 얘는 곱했더니 만이다. 그죠? 자, 그죠? 여긴 1200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만 사라졌어, 이제. 자, 이제 얘들을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자, 어떻게?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120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1위 확분할 수 있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50x 마이너스 600이다. 60하고 10이다 이거지. 딱 보여. 인수분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x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죠? 이 양수도 써있어. 그지? 하여튼 x 얼마다? x는 이렇게 10이 나오면 되겠다 이거지. 우린 그래서 x는 10이 나왔어. 근데 이 x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때 노트북 가격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x값과 더불어서 올라간 노트북 가격. 바로 얘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곱해주고 1 플러스 자 100분의 여기 x가 10이 나왔으니까 10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죠? 얼마야? 요거는 10분의 1. 즉 a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1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바로 올라간 노트북 가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트북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체 판매액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A1짜리를 X%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만큼 판매 개수 줄어들었고요. 그랬을 때 전체 판매 금액이 이렇게 작아졌다. 이런 표현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원 때 올라가시면 로그 배울 때 또 나와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괜히 이상하게 어려워하더라고. 너네가 어려운 게 뭐야? 농도 문제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쉬워요. 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데 자주 또 하다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0을 자 곱하잖아요. 100곱을 파는 거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면 어때? 100곱이 피 나오나? 하여튼 이런 건 긴 얘기했어.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8번으로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실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역시 도형 문제가 나왔고요. 참 감사한 일인 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한번 써보고 들어갈게요. 혹시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A랑 B, 그죠? C하고 D 돼 있으면 아시겠지만 A 곱하기 B하고 C 곱하기 D 같다. 이런 거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쓰시는 겁니다. 이게 왜 같아야 되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 자, 보여드릴게요. 선을 연결해 볼까요? 자, 아시겠지만 원주각에 따라서 이렇게 각이 같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 각이 같으니까 얘는 닮은 꼴이죠. 그래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걸 이용하시는 문제입니다. 딱 보고 알아야 돼.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변의 길이 정삼각형이고요. 얘는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절반 돼야 되겠죠? 1 다시 거 생각 들고요. 문제는 지금 X에 물어본 거예요. X. 그죠? 근데 이건 도형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이 길이 같아야 되는 거죠? 얘도 뭐 해야 돼? X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같은 거야. 왜냐고? 자, 원에 삼각형 들어있으면 작도에 따라서 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을 말이죠? 요 길이 같은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얘도 어때? 같겠죠? 요게 길이 같으니까요. 수직이잖아요. 하여튼 이건 도형의 작도의 성질에 따라서 당연히 얘랑 길이는 같다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얘는 중점이라서 한 변의 2짜리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이렇게 1이죠. 여기는 1. 게임 끝났습니다. 그죠? 이 공식만 이용하시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1 곱하기 1은 그죠? 1 곱하기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와 같다는 얘기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그치? 우린 그래서 x 플러스 1은 이렇게 1과 같더라. 그죠? 곱한 거랑 곱한 게 같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전개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꼴 제로가 돼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근데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친구들 정도는 충분히 풀 것 같습니다. 왜? 공식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 정말 많이 외워줘야 돼. 내가 지난번에 고3 수업하는데 아주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 엄청난 얘기. 정말 깜짝 놀랐어, 진짜 이 얘기는. 아니, 내일 수능 시험 보는 친구잖아, 고3이면.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자존심 때문에 공식을 외우지 않습니다. 아니, 공식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또 빨리 풀 수 있습니까? 공식을 외워야 빨리 풀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위에서 뭐가 나옵니까? 공식 위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위에 창의성도 나오는 거 아니야? 창의성도? 그죠? 응용 문제 이렇게. 얘들아, 응용도 나올 수 있고 창의성 나오려면은 공식 같은 게 바탕이 돼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공식 유도할 겁니까? 문제 푸는데 유도하면서 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시험이란 게 뭐야?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야. 그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풀기 위해서는 공식이 뭐가 돼 있어야 돼? 충분히 암기가 되어 있을 때. 이게 뭐야? 기초야, 기초.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그죠?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겠잖아. 그지? 우리가. 그런 게 있을 때 거기 위에다가 창의성도 나오는 거고 응용도 나오는 거지. 이런 기본도 없이 내가 시험 볼 때 이거 외우는 거는 이것 때문에 안 외운다고? 그거 무슨 소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창의성이란 말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기본 바탕이 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공식들 다 외우세요 빨리. 이걸 외워줘야 돼. 외웠을 때 거기 위에서 이제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말 꼭 기억하세요. 공식들 빨리 다 암기해. 수학은 절반은 뭐다? 암기 과목이야. 그걸 물어보는 게 50%입니다. 무려 50%예요. 50%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식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말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은 이렇게 좋은 말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